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매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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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여자로 밀기로 한 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제가 언니의 별명을 제가 지어왔어요. 웃기지 마. 네. 이걸 밀고 나가기로 다 아니에요. 됐어. 사람들이 정말 분란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라디오 반민들이 와야 될 지경이에요.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영님 이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니, 어울려요.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제가 분명히 봤고요. 너무해. 제가 그래가지고 지어왔어요. 반전 있는 여자. 반전 있는 여자? 네. 그리고 영님 목소리나 이런 걸 뭐 듣고 오프닝 또 하셨잖아요. 예, 인기 초절정. 예, 근데 그걸 딱 갔다가 노래도 불렀죠? 예,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번에 목소리 너무 노래하더라, 맑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딱 정모 나오면 사람들이 반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반전 있는 여자 영입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맑은 여자라고요? 막 죽이고 싶네 갑자기. 맑은 여자 안 돼요. 맑은 여자? 예, 맑은 여자 좀 라디오 반민특위랑 좀 맞지 않아요. 여기 반전 있는 여자예요. 앞에서 어때요? 1인 시위 할 거야, 맑은 여자로. 반전 있는 여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영입니다. 진짜 정리가 안 되네요. 네, 반전 있는 여자 영의 리뷰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리뷰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드라마가 끝났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친일 경찰 노덕수를 연상케 하는 드라마. 알면 알수록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친일파들 점점점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요.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노상철을요 그렇게 편하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찢어 죽여라. 찢어 죽여라. 이건 너무. 근데 드라마에 대한 의견은 편집이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우리 곽 PD 듣고 있나요? 곽 PD? 편집이 너무 좋다. 네. 고퀄 돋는다. 이런 의견이 많고 이제 4회인데 완결해달라. 그래서 완결했으니까 저희가 이어서 이번 주에 1, 2, 3, 4회 완결편으로 편집 이제 좀 손 봐가지고 진짜 고퀄 돋는 드라마로 그쵸. 쫙 나가니까 한 번에 쫙 들으시고 눈물 펑펑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어제 또 새로운 드라마 녹음도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는 삼천교육대 이거 있는데
너무 많아요. 때 리뷰는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트윗에 난리가 났어요. 잠이 안 온다. 치가 떨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우, 막 실제로 막 생생하게 또 들은 얘기들을 적어주고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자기 경험담. 네. 네, 실제 심성교육 때 교육 막 경험담 진짜...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이거는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리뷰로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맑은 입으로는 못하겠네요. 제가 또 마음에 드는 후기가 있어요. 라디오 반민특위 5회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작진이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는데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진짜 반민특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후기. 아주 좋다. 바람직한 후기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거 많아요. 누나 너무 사랑해요. 경기 남부 똥스. 이것도 사랑한다. 나 편집 다 끝내. 진짜요. 네, 카페 광고 말씀드릴게요. 아주 개념찬 20대 있잖아요. 우리 촛불 소녀가 번개를 그럼요. 쳤어요. 많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수요일 날 나가는데 목요일이라서 조금 촉박할지도 몰라요. 근데 첫날 보통 거의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6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예요. 그래서 이날 이제 재능 촛불 교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도회래요. 이제 투쟁의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6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 모여주시면 재능 우리 촛불 교회 가서 연대도 할 수 있고 또 8시에 끝나면 양로추알 양꼬치를 먹으러 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장기투쟁이 1909일째. 이거 방송 나갈 때 되면 1910일째 되겠죠? 그리고 종탑 고공 농성이 35일째. 네, 내일이면 36일째 되는 비정규 최장기 투쟁사업장 재능교육지부 해고노동자 이현숙 조합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러시네요. 역시. 여기 비디오는 안 나가요. 네. 남 얘기해주세요. 네. 네. 아,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투쟁사업장 여성들은 다 아름답죠. 네. 아니, 라디오 반민특위가 진짜 독한 여자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이분들도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아, 누나들 너무 독해요. 그렇죠? 1910일. 네, 방송 나갈 네. 때면. 1000일 동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1000일보다 더 된 거잖아. 그쵸. 저희 노래 있어요. 내가 왜. 꽃다지의 내가 왜라는 노래가 저희 뮤비를 보면 저희 농성장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재능아웃이라는 또 노래가 있어요. 네. 그 한국 기독교 청년회 동지들이 음악에 재능 있는 그 교우분들이 모여서 재능아웃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아, 그렇구나. 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플래시몹이라는 율동도 볼 수 있어요. 재능아웃이라고 검색하면 네, 음악이랑 봐야겠다. 네, 플래시몹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아, 재밌을 네. 명동이나 시내 주요 곳곳에서 저희가 플래시몹 그 경연대회도 했었거든요. 와, 뭐 안 해보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1910일. 아,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일수네요. 재능교육, 그쵸? 거기 네, 맞습니다. 거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기의 일은 네, 스스로 맞아요.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노래 잘한다. 노조탄압에 재능 있는 재능교육. 그렇구나. 아, 저는 재능 수학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그걸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무한 반복에 풀면 되는 건데, 이제 재능 수학이. 교보가 아니다. 구몬. 네. 구몬이랑 재능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처음에 왜 이렇게 농성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단 그 회사에서 수수료가 저희는 월급을 수수료 제도에 맞춰서 받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수료 포인트를 낮추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싸우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계약서를
써요. 재계약을 매년 1년마다 네. 체결을 하는 그런 위탁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바꾼 그 수수료 제도로 계약서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조합원들이 싸움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는 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 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 해지 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재능교육본사 앞에 회화동 55-5번지 앞에 천막을 치게 됐죠. 2007년 12월 21일.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습지 선생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 여학생들이. 또 굉장히 박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박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낮추자고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저희가 수수료가 고정급여가 아니고 기본급이라는 정규직들이랑 기본급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상 이제 없고 회원 관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 그런 성과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일한 만큼 돈 번다라는 들으면 그럴듯한 말로 네, 회원을 관리를 많이 하면 많이 벌고 회원 관리가 적으면 적게 벌고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회사에 출근해서 교육받고 수업 준비를 하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들은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원래 학습지 회사들은 지금 학습지 회사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임금 체계가. 그래서 문제인데요. 더 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진짜 이런 걸 가지고 거지 똥꼬장에서 콩나물을 빼먹는다. 뭐라고? 네. 우리는 합법적 다단계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네, 진짜요. 피라미드가 따로 없다. 이러고 왜냐면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사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은 택시 운전사 같다고. 맞아. 쉬는 손님이 날이 없어. 없으면은 못 받고, 그게 뭐 다쳐서 일을 못 하면,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완전히 없네.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쵸. 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본사 앞에 천막을 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조합원들 조합 간부들은 이제 싸웠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파기 통보를 했어요. 저희는 그 특수고용직 학습지 교사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고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런 유일한 노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임금과 학습지 노조 중에서 학습지 회사들 중에서 기업 단위 노조로 처음에 이제 출발한 거죠.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이라고. 네. 그게 저희가 99년도에 생겼고 다른 학습지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몬이나 대교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받으려면 저희는 노동부를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갔더니 선생님들이 듣도 보도 못한 노동조합이 이미 있는 거예요. 구몬하고 대교에. 그러니까 어용노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하는 짓들은 다 똑같구만.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기업 단위 노조를 못 만들고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저희 재능을 제외한 나머지 구몬, 대교, 웅진, 한솔 이런 선생님들은 다 이제 거기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산별노동조합 안에 구몬지부, 대교지부, 웅진지부 이렇게 해서 모여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들 노동조합이 크게 이렇게 두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노동조합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재능밖에. 그래서 재능은 2000년도에 체결을 했고, 2004년도에 한 번 더 갱신을 했고, 2007년도에 또 한 번 더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2008년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 파기 통보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그 한 달 월급 560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한 달을 일하고 560원 월급을 받은 선생님이 있어요, 재능교육에. 아, 진짜요? 이게 지금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웃을 일은 아닌데. 라디오 너무 방민특위 너무 같은 어이가 없어서. 또 그런 데가 또 있단 말이야? 주권방송 같은 데가? 귀하의 노고에 한 달 동안의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이번 달 수수료는 560원입니다. 라는 급여 뭐야? 명세서를 받은.
아예 학생이 없으셨던 건가? 아니죠.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미수회비를 하면 그렇죠. 수급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미납된 회비인 거죠. 근데 그 미납된 회비를 선생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자동 공제를 하는 그런 제도를 2008년도에 와, 대박. 네, 2008년도에 단체 협약을 파기시키고 나서 그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금까지 하라는 거잖아. 원래 저희가 수금은 했는데 회비 직금은 했는데 이 회비를 안 주는 거를 선생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회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실제 못 줄 수도 있고 아버지 월급날이랑 회비 결제일이 안 맞아서 조금 며칠 늦게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면 한두 달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해 줘야 된다 회사가 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임을 선생님한테 돌리는 건 부당한 거죠. 그럼요. 네. 회사에서 뭐 말도 안 법무팀을 되는 만들어서 그거를 따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는 주구장창 얘기를 한 게 콜센터나 회비와 관련해서 장기 체납과 관련해서 회비 미수와 관련해서 회사가 따로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그달 회비 직금을 하긴 하지만 회비 직금보다는 아이들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노동조합은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2008년도에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나서 이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 달 월급 560원을 낳게 한 자동 충당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아, 자동 충당 제도요? 네, 미수회비를 선생님 급여에서 싸그리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원래 받아야 되는 급여가 140만 원 조금 넘는 급여였어요. 그런데 140만 원 정도가 급여 공제가 되고 정말 560원 받은 거예요. 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장애인들 막 이런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뜯어내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건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사람들이 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정말 560원 맞냐고 이거 저희가 1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을 때 56만 원 잘못 쓴 거 아니냐고. 56,000원도 아니고. 재능 수학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얼마 내죠? 35,000원. 35,000원 내는 거죠. 네. 보통 몇 가구 정도 다니세요? 아니, 보통은 가구라기보다는 저희는 아이가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네, 하고 한자도 그쵸.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나 회원 명수보다는 과목 수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보통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수업을 하니까 하루에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25과목 또는 적게는 20, 많게는 35과목 요 사이에서 하루 수업을 해요. 하루에 25과목? 네, 이상. 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습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학습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사업 구상을 한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역시.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학습지 뭐 종이 질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A4 복사한 요즘도 그러나? 뭐 컬러풀하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거 그냥 일주일에 몇 개씩 나눠주고 가가지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니까 중국어 보고. 막 애들 갓 졸업한 애들 노동력 착취나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볼까. 역시 재능은 콩기름 인쇄한다고 더 비싸게 받죠. 그런가요? 근데 네. 재능도 베이징에 지사를 냈어요. 상해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재능이 상해 재능 지부도 엄청 지부장인가 그분이 악독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3개월 나중에? 이상 일 안 하면 막 이렇게 임금 뭐 안 줘가지고 그냥 막 선생님도 울면서 한국 가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요? 예, 몇년 전에. 그런 고급 예. 정보는 나중에 우리 따로 한번 얘기해봐요. 예. 근데 이게 25과목이라고 하면요.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25과목이라고 하면 한 집에서 보통 2개, 3개밖에 안 해요. 뭐 한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키지 못해요. 하나에서 2개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20가구 이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되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엄청난 노동량이에요. 분들은 주변에 다니면서 진짜 밥도 못 먹어요. 예. 어떨 때는. 그리고 그래요. 이게 또 문제 뭐냐면 여름이랑 겨울에 또 이게 죽어요. 그리고 맞아. 선생님들이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기름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임금이 적고. 그래서 보면은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시고 또 겨울에는 막 추운데 막 집 찾아 다니시고 눈 오고 막. 하루에 25과목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것 자체가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한 건데 굉장히 저임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막 그래요. 사실 한 과목 회비가 35,000원이잖아요. 네. 네, 저희 기본 수수료가 있어요. 37%인데요. 예. 37%면 회비의 37%만 2-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머니들은 35,000원 회비를 줘요. 그러면 그 회비의 최소한 반 이상은 선생님 수업료로 나가는 줄 알아요. 때로는 35,000원 거의 전부가 선생님 수업료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런데 우리 분익님께서 막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집 그거 얼마 되겠어요? 문제들은 이미 인쇄판은 나와 있는 거고 그쵸. 계속 찍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회원들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 좀 필요하긴 해요. 처음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에 한번 구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5,000원 회비를 받아가지고 반 이상을 37%는 선생님 수업료로 주고 나머지 63%를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한데 진짜 여기에서 수수료를 더 낮추고 심지어 돈을 수금을 못하면 여기서 또 깎은 빼내고. 거야. 근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이렇게 25과목씩 매일 해도 100만 원 정도예요. 그쵸? 그래서 예. 선생님들은 거의 25과목 이상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교실이나 좋은 수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교실을 저희는 수업 나가는 걸 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좋은 교실을 선생님들은 다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한 번 나갔을 때 수업을 많이 하는 게 급여가 더 많이 나오니까. 밀집되어 있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냐면 노동조합 조합원이야 미워. 좋은 교실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런 교실이 나와. 그렇죠. 그런 교실이 나와도 조합원한테는 안 주고 자기 말 잘 듣는 관리자들한테 말 잘 듣고 실적 맞추라고 하는 목표치 돈이 뭐 수십만 원씩 들더라도 알아서 맞춰주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2중 3중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딸을 당하는 거죠. 네. 다 똑같아. 아니, 이 그러면은 노동조합 타협하는 거. 좀 더 이어서 단체 협약을 어쨌든 파기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해고자가 생겼잖아요. 네, 11명의 해고자가 생겼었어요. 해고자가 있는 건데 네. 그 과정을 좀 이어서 네, 얘기해 네. 주시면 단체 협약을 이제 아까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단체 협약이 이제 그렇게 해서 파기가 됐어요. 단체 협약을 파기하면서 회사가 수수료를 그 월급 한 달 월급 560원 나온 자동 충당 제도가 있는 수수료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단체 협약을 파기한 목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저희 재능지부의 그 지부장을 하고 있던 유명자 조합원이랑 사무국장 하고 있던 오수영 조합원이 해고가 됐어요. 왜 해고가 됐냐면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였어요.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였는데 단체 협약이 파기가 됐으니 현장으로 복귀해라. 라고 현장 복귀 명령을 했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단협을 파기한 거잖아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얘기하자.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정 못 한다. 라고 해서 현장 복귀를 안 했더니 이제 계약 해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최초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이제 해고자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조합원들은 해를 넘겨서 싸움이 이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으로 계속이 됐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2010년도에 회사가 조합원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연말쯤 되면 조합원들 거의 다 재계약서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9월달 이후부터 조합원들이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쓰는 시기들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랑 다 면담을 하더니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든지 회사랑 재계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탈퇴를 강요한 거죠. 매 회사마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구만.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량 해고가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이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선생님을 해온 게 한두 해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회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계약 못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우리는 노동조합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합원도 하고 재능 선생님으로 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교실을 인수인계 해버렸죠. 그래서 현장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재능교육 그 사장님 이름이 뭔가요? 박성훈이야. 박성훈. 박성훈 진짜 안 되겠네. 어떻게 이 방송을 듣는데 자기 이름이 박성훈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잠시 불쾌하시더라도 박성훈 재능교육 사장 안 되겠구먼. 안 되겠네 진짜. 나 피 빨아먹는데 재능이 있어. 안녕하세요. 라만특의 귀요미 소프선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기하는 겨울이 바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자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수를 듣고 계십니다. (1900일이) 넘게 지금 1910일 정도죠. 네. 이렇게 농성을 처음에 이렇게 하실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근데 알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네. 해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뭔지. 그렇죠. 궁금하시죠. 예.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도 이렇게 될 줄 신기한데 아셨어요? 저도 아무도 제가 몰랐죠. 신기해요. 라디오 밤미팅 계속 그러죠. 하고. 아무도 몰랐죠. 저도 조금만 하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걸 알았으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대가 투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상황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인간이 조건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생활과 활동이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이 교육을 한다는 재능교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합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회사를 키운 선생님들인 거잖아요. 이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용역 깡패를 돈 들여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박성훈 씨는 선생님들도 용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긍하라 그러잖아요. 맞아. 아니야, 학부형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연장이라도 들고 가야겠구만. 연장 들고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 그 조그마한 그 핸드백에다가 수첩 들고 다니는 사채업자?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 사채업자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용역 깡패를 썼어요. 이게 아까 제가 단체협약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수수료 제도를 자동 충당 제도 도입해서 선생님들 급여에서 미소예비 공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학습지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재능교육이 단체 협약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름 휴가비를 받아요. 받아왔어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아했던. 얼마인가요? 네, 15만 원이요. 네, 꼴랑. 네. 그나마 1년에 딱 한 번. 네. 그래도 설날 뭐 이럴 때도 없고. 그쵸. 명절에는 선물이 있긴 한데 우리는 현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사실. 현금이죠. 네, 현금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현금을 받는 여름 휴가비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딱 안 준 거죠. 단체 협약 파기하고 나서. 뭐 재능이 어려운가요, 요즘?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전혀 어렵지 않죠. 박성훈 회장은 어렵지 않죠. 100대 부호 안에 드는. 100대 부호예요, 네. 심지어? 박성훈 회장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아니, 그 조그마한 학습지 회사 중소기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니요.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 100대 부호 안에 드는 손가락 꼽히는 세계로 부자예요. 뻗어나가는. 근데 이렇게 착취를 했으니까 100대 부호가 됐겠죠. 그런 거죠. 35,000원짜리 네. 학습지 팔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역 깡패를 썼어요. 재능교육이 교육하는 기업이. 선생님들 우리 조합원들 다 충격받았어요. 뭐 이런 거의 다 여자 선생님 아닌가요? 학습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 정말 용역 깡패들 때문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아서 저희 조합원들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건 말로 못하는 정신적으로 거야. 후유증도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용역 깡패들 일당이 얼마예요? 거의 2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용역 깡패들 많이 쓸 때 10명 이상을 썼어요. 저희 회사가. 네, 시청에도 재능사옥이, 시청광장 그 오른쪽 편에 재능사옥 삐까번쩍하게 있는 빌딩 아시죠? 네네. 네, 그리고 해화동 본사에도 있잖아요. 네, 여기다 용역 깡패를 쓰니까 10명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2, 300만 원씩. 그렇죠. 하루에 2, 300만 원 인건비잖아요. 하루에. 그럼 한 달이 2, 3천만 원이죠. 10개월만 하면 얼마야 돈이. 아니 6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이면. 네. 10개월만 해도 6억이 넘어가요. 6, 7억이 넘어간 그거면은 문제 돈이요. 해결했죠. 그러니까요. 해결했죠. 그러니까 박성훈 회장 안 되겠구만.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써있어. 여기 회사 앞에 갔더니 회사는 해지 교사 11명을 즉시 복귀시키고 그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네. 이건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말뜻이 궁금해요. 박성훈 회장 안 되겠구만. 아니 누가 보면 해결하겠다는데 왜 자꾸 농성해? 그러니까 저희가 강성 노조로 조합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의 진짜 머리에 도깨비 뿔났나 우리는? 제가 진짜 장담하고 말씀드릴 건데 라디오 반민특위 여자들이 되게 좀 덩치가 있잖아요. 왜 나 없어? 네. 그래요? 다들 언니 날씬하신데? 장난 아니야. 그만하자 근데 우리. 진짜 날씬하시거든요. 여성스럽고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용역 깡패를 보냈단 말이에요. 비디오가 안 나간다는 거? 네, 나한테 보내는 건 네.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러게. 이렇게 정말. 작고 여리신 분을. 그 얘기를 용역관폐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 본사 앞에 다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업무방해 가처분. 네, 명예훼손. 박성훈 명예훼손 시킨다 이거야. 그리고 일 방해한다 이거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래서 1인 시위를 해도 1인 시위 한 번에 벌금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그런 가처분이 지금 다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은 그렇다고 가처분 받았다고 해서 싸움을 멈추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벌금을 받겠다고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오소영 조합원 같은 경우 지금 종탑 고공농성 하고 있는 오소영 조합원은 가정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가 있고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아요. 낮에 아무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압류딱지를 붙인 거예요. 가전사 제품에 집안 살림살이에. 그래서 어머니 충격받으셔가지고 쓰러지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분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시집도 안 가고 학습지와 노동조합 활동에 너무 미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딸내미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가지고 계시던 집을 다른 형제들한테 주지 않고 우리 조합원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 집을 가압류를 시켰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박성훈 회장 안 되겠구만. 거기다가 그 용역깡패는 우리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농성장이나 차에 자고 있으면 차 흔들고. 아니 차를 막 저 얘기 흔들어. 들었어요. 네, 차 흔들고. 얼마나 무섭겠어. 농성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정말 제 입으로는 차마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성희롱과 성폭행들을 자행하면서 성폭력들을 자행하면서 힘들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우리 조합원들 타고 다니는 개인 자가용에 바퀴에 펑크를 내서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핸들이 작동이 안 돼서 정말 죽을 뻔한. 그래서 갓길에 정차해가지고 펑펑 울다가 집에를 못 간. 그런 사연들이 저희들한테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박성훈 회장 안 되겠구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우리 조합원들 다 그래요. 용서가 안 된다고. 분이 웁니다. 같이 옵니다. 쟤 원래 잘 안 와. 처음 오는 거야, 라디오 방송이 하면서. 정상에서 숨지겨 우려야 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이 억울해서라도, 지난 1500일이 분노에 겨워서라도, 동지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해서라도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 다시 어금니를 깨물며 다짐한다. OECD 회원국이자 G20 회원국이라며 떠벌리며 입만 벌리며 국격을 강조하는 정권이 정작 학습지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아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어쩔
저 그거 봤어요.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간으로서 이 새끼들 자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왜냐면, 저도 그런 공포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겁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차라리 내가 뭐 잡혀가서 감옥에 가면, 그러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테러를 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런 좀 약간 정말 공포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이 많은 정의로운 남성분들이 꼭 저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저희 재능 해고자들도 네. 지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주변에 너무 평범하게 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누나고 누구의 여자친구고. 그렇죠. 좀 그런 용역 깡패들을 볼 때마다 씨발 저 새끼들은 연애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분해요. 근데 진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럴수록 우리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오수영 여민이 조합원이 정말 이젠 끝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너무도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손에 쥐고 웃으면서 환하게 내려오고 싶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재능교육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함께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면은 직장 옮기면 되잖아. 뭐 싱크비 가면 되잖아. 그렇지. 뭐 이런 얘기. 구몬도 다 있고. 또 구몬 가면 되잖아. 그러면 알바하면 얘기하죠. 되잖아. 맞아요. 뭐. 학습지 근데 학습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돼? 절을 고쳐서 중이 쓰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습지 회사들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조합원들 다 노동조합 하면서 이 현장에서 선생님 생활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저희 유독교 조합원은 93년도 입사한 우리 해고자들 중에 최고참인데요. 21년 차죠. 93년도 입사를 93년도에 했으니까. 저는 입사일이 거의 막내뻘 해고자들 중에서는 막내뻘에 들어가는데 제가 2002년도 입사예요. 네, 다 10년 이상 12, 3년 이상씩 재능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현수 조합원님은 정말 그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해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나는 거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사회에 못난이병이 돌고 있어요. 못난이병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가 이제 주 야간에서 야간이 없어지고 주간 2교대가 됐어요. 2교대제라고 그래서 하죠. 굉장히 이제 개선이 많이 된 거죠. 노동 환경이. 근데 거기 그 기사 밑에다가 사람들 댓글을 이런 미친 귀족 노조 새끼들아. 니네 월급에 뭐 주간 2교대를 해? 뭐 재능 뭐 이런 투쟁 기사 밑에다가 아유 배가 불렀구만.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저것들 이게 뭐냐면 되게 못난이 병이에요. 이분들은요. 전 제가 교육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부당하고 돈 몇 푼이 아니라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인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고 10몇 년 동안 하면서 이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이 일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노동 환경에 처하게 돼요. 만약 이분들이 그만두시면 이제 학습지라는 어떤 노동자들도 이런 부당한 처우에 예.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말씀 잘하셨고요. 저희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 달 월급 560원에. 우리 모두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노동조합 우리 꼭 깃발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내가 꼭 이렇게 여기에 내 인생을 모두 걸어야 돼.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늘 해요. 그리고 늘 너무 힘들어서 따뜻한 집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좀 여유 있게 생활들 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덜 쓰면 되지.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 저희는 저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상을 겪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쓰고 나가라. 그거를 부정해라.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병신들이야, 병신들. 사실 현대기아차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다른 데도 그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굳이 막 주간 이교대를 해야 될 필요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요. 전체 노동자를 우리가 처우 개선 책임지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맞아요. 그 좋은 직장을 걸고 진짜 목숨도 걸고 월급도 걸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규직 대우가 좋아지면 비정규직 대우도 좋아지고 전체 노동자의 삶이 개선이 되는데 맞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지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뭐 이 새끼들 막 이렇게 욕한 그럼 지네는 뭐야? 지네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쨌든 똑같이 노동조합 어쨌든 발전을 하면 좋은 건데 노동조합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게 없다 솔직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사회가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노동 조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래. 막 이렇게 학교에서 등록금 투쟁하면은 참여도 안 하는 것들이 저 새끼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가지고 등록금 환불 받으면은 좋다고 막 아유 신난다고 막 이지랄하고 다니잖아.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종탑에 우리 오수영 여민이 조합원이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35일째예요. 종탑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게. 종탑에서 이제 재능교육 빌딩 본사가 바로 맞은편에 한 8, 9층 높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이제 저희는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조합원들 말로는 회사에서 늘 망원경을 가지고 감시한다고 해요. 우리 조합원들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봐도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 8, 9층 높이 그 층수에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재능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아까 이제 영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해고자가 지금 저희는 총 12명이었어요. 네. 황창원 해고자는 예전에 간부활동 노동자 간부활동 하면서 표적으로 미온털이 바뀌어서 사소한 빌미로 이제 표적 해고된 해고자고요. 유명자 오수영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단체협약 파기되면서 해고된 전임 해제되면서 해고된 해고자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을 얻으셨고,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을 얻고도 남을 거예요. 네, 진짜. 암투병을 하시다가 작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고 이지연 조합원이라고. 이 조합원이 저희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 9명의 발기인이 있었어요. 네. 그 9명 발기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작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직 대상자 12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11명 복귀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없다고 이제 복귀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11라는 그 11이라는 숫자가 저희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복귀 대상자는 12명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단체 그리고 교섭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섭을 시작해서 체결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 중요한 건 협의학을 하고 체결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진짜 요즘에 화병이 진짜 문제야. 옛날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1년 만에 폭삭 늙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라디오 강연특위 네. 하면서 물론 즐겁고 보람있고 이렇지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저희는 사람들이 다 동안이라 그래요. 아, 진짜 동안이시긴 해요. 네. 아니, 우리 조합원들이 다, 대체적으로. 동안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1900일 넘게 싸우면 정말 힘들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깔깔거리면서 웃고 다닌다고. 그래서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안 웃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찬바람 부는 날 거리 노동조합 탄압백화점 재능교육을 아십니까?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해 거리에서 1800일을 넘게 투쟁함에도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야만적인 세상을 재능교육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사대를 동원해 조합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 피켓을 보이지 않게 막아섭니다. 수십 명의 구사대가 여성조합원 한두 명이 있는 농성장을 14번이나 폭력적으로 철거해온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6년 깡패에게 조합원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미행하고 가족들을 들먹이며 협박하도록 사주해온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조합원 차량에 펑크를 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조합원이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이 서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만든 것도 재능교육입니다. 혼자 있는 여성 조합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행위를 용역에게 지시하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70이 넘은 노모 혼자 있는 집에 보란듯이 들어와 압류딱지를 붙이고 며느리에게 재능교육과 문제를 해결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해온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바깥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압류와 압류를 전액 해지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40대 가장의 임금을 전액 압류해 목줄을 재고 있는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14년을 재능교육에서 성실하게 일해오던 조합원이 해고가 되고 암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조합은 고 이지연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사죄를 하라고도 보상을 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재능교육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왔던 고인에게 해고자라는 낙인을 붙이고 보낼 수 없었기에 명예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고 이지연 조합원이 해고자가 아니었더라면 회사에서 했어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저버리는 것이 재능교육입니다. (1900일) 넘게 싸워오시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재밌는 한번. 일? 네.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농성을 하다 보면 지금은 우리 고공농성자들이 있어서 농성장이 본사 앞에도 있고 시청 농성장에도 있는데요. 저희 시청 농성장 이제 본사 앞에 농성장 차리기 전에 시청 농성장에 이제 자다 보면 거기는 대로변이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밤에 이제 여성 조합원들이 자고 있으면 누가 문 열고 씩 들어와요. 1,000원만 달래. 1,000원만 줘요. 궁금하면 500원. 물 한 병 달래. 아니면 소주 한 병 달래. 노숙자분들. 오셔가지고. 네. 안 나가고 있고. 경찰 부른다고 얘기해야 겨우씩 나가시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무섭죠, 정말. 사실은. 네. 그래서 요즘에 들으니까, 이렇게 청년들, 그냥 일반 청년들이 같이 와서 같이 잠도 자주고 이렇게 철야 농성도 같이 해주고 이런다면서요? 네, 지금 예전부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성조합원들이 밤에 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 동지들이
그래서 그런지 밤에 같이 잠을 자주러 오시는 동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농성 크게 용역 깡패들한테 시달릴 때 말고는 든든하시겠네요. 네. 네. 아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봤거든요. 그 막 이끌림이라는 아주 위대한 단체가 있어요. 이거 다분히 친소관계에 의한 네, 제가 아는 군림을 배출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금요일마다 함께 가서 이제 농성장에서 같이 잠을 자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뭐 대여섯 분 오셔서. 근데 보니 사진 보니까 뭐 그냥 맥주 사가지고 치킨 사가지고 와서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335 도심 속에서 캠핑하실 분들. 그렇죠. 네. 네, 안 딴 게 그래도 아니니까.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고공농성자들 저희 매일마다 7시 촛불 집회를 해요. 7시 촛불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일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공에 있는 여민이 오수영 조합원이 정말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고립감도 좀 느껴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주말에 해화동 텐트촌 재능아웃 희망응원 1박 2일이라고 해서 텐트촌 1박 2일 그렇죠. 그 컨셉이죠. 러닝맨도 하고 아빠 네네. 어디가? 아유, 잘못하면 죽겠는데. 해화동 55-5번지 텐트 치러. 이런데 목숨 걸잖아, 또 네, 우리.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6시에 오시면 뜻있는 사람들 영화 상영도 하고 복불복 게임도 하고 뭐 아침 해장국 내기배 뭐 이런 러닝맨 뭐 이런 거 미션 수행 이런 거 해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자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할 저희도 건데요. 꼭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캠핑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오세요. 노숙자님, 뭐, 이야. 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함께하면 용역들도 못 오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용역들 철수가 된 상태인데 그 전에는 정말 이제 용역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끔찍했죠. 네. 1인 시위 할 때마다 서로 정말 욕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진짜로 사측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맞아요. 고립돼야 돼, 이 사람들은. 고립되고 아무도 이걸 알아주지 않아야 돼요. 그게 가장 바라는 바인데 정말 가장 우리 박성훈 회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리 가서 꼭 진짜 이 새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종탑 농성이 35일째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느덧. 아, 역시 여자들 독해.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진짜. 살을 애는 추위였어요. 지금 약간 따뜻해졌지만, 밤에는 더욱 춥고, 또 높은 곳은 더 추워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왜 여기에 올라갔는지. 예, 그리고 진짜 더 앞으로도 긴 싸움이 남아있는데, 방송에 나오신 김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 되겠죠. 여민이 오수영 우리 조합원 두 사람이 올라간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까지 저희가 얘기해왔던 해고자들 전원을 복직시키는 거랑 그리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단체 협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요구예요. 다른 요구 없어요. 이 두 가지 요구안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관철시켜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도 올라간 조합원들 뜻 지켜질 수 있게 마음 실현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이랑 여민이 조합원이 사실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셋이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수영아, 미니야. 원래 미니야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한 살 많은데? 수영아, 미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럴 용기는 없는데, 누군가 그랬어. 사랑은 책임이고 배려고 결단이고 의리라고. 그래서 나는 종탑에 올라가서 30여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조합원 미니와 수영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책임지고 결단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어. 우리 함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려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포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울게. 그때까지 안녕. 네, 힘내시고요. 아, 진짜 이 사장이 내가 볼 때는 회장, 사장이 정말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우를 더 개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그 12분 해고 복직 그 다음에 그 15만 원 깎은 거 원래대로 해달라. 요 내용이에요, 사실. 뭐 임금을 올려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30대 여성들을 내몰고 있다는 거는 안 되겠어요, 이 사람. 막국수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다들 힘이 될까? 어떻게 해야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100번 좋아요 눌러봤자 소용이 없죠. 지갑을 여시고, 네, 해와역으로 찾아가시고, 오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일 촛불을 해요. 7시에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회화동 55-5번지인데요. 회화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셔서 올라오시면 돼요. 촛불에 좀 참여해 주시면 저희 종탑 농성을 하고 있는 고공 농성자들한테 엄청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재능투쟁 필승 화요 촛불 난장을 해요. 화요일에는 회화동 언덕길에서 만나요. 뭐 이런 컨셉? 그래서, 역시 네. 그 여선생님들이 하셔서 그런지 이런 굉장히 기발한 이 아이디어, 즐겁게 싸우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많이도 아니에요. 수만 명도 아니고 정말 1000명의 시민만 재능 본사 앞에 모인다면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맞아요. 네,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혹시 뭐 다리가 부러지셨다거나 그치. 아니면 아주 지체장애가 심각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셔서. 네, 그런 분들은 우리 신한은행이고요. 후원 계좌 좀 불러드릴게요. 신한은행 110-2491-97257 유득규 앞입니다. 예, 신한은행 110-2491-97257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게 아니라 절을 고쳐서 중이 쓰자. 그래서 진짜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내신 재능교육 선생님이십니다. 네.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계속 떠나야 돼. 이제 갈 절이 없어. 맞아요. 이 사회는 더 이상. 맞아. 제 말이 그래서 저를 고쳐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남의 절은 좋구먼. 가면 다 똑같지. 네. 네. 그럼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네, 신청곡 뭐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습지 노조 조합원이신 노래 부르는 노동자가 계세요. 김성만 동지라고 저희 당당하게 가르치리라라는 학습지 교사 노동자 노래도 만들어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재능교육 본사가 회화동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회화동 언덕길이라는 노래를 저희 투쟁을 보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신데 네. 우리 김성만님 노래를 명예 조합원이시죠? 네, 그렇죠. 네. 직접 뭐 네, 수업을 하시는 건 네, 아니시고. 저희 노조 투쟁에 2005, 6년 전부터 꾸준하게 정말 네 저희가 돈이 없는 비정규 노조인데 네. 공연비 한 푼 제대로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해주신 우리 소중하고 너무 귀한 연대 동지라서 이런 분들 노래가 히트를 쳐야 네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종탑 농성이랑 의미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회화동 언덕길 신청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만 씨의 회화동 언덕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화동 로타리 나
낮은 언덕길 성당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 그 작은 천막이 깨어지고 짓밟혀지고 산산이 부서져 갔고 해화동 로타리 여느 골목길 극단이 보이는 어두운 골목에 그 작은 사랑이 아파지고 눈물이 되고 희망이 절망이 돼도 때가 되면 성당의 종소리 사랑 없이 울려 퍼지고 극단에서 무얼 가지고 사람의 삶들을 얘기하는지 달아지고 낮아지도록 따스한 발길이 모여든 언덕 이어지고 손길 닿도록 너무도 가슴이 따스한 사람들 다금지나는 차창 사이로 손들어 보이는 착한 사람들 그 사이 바람에 피켓들이 발길 달리며 후다닥 나도 가고프 키 작은 우산을 펼치어 들고 때학변 여름날 아스팔트 위 눈보라 흩으려 휘달리는 헤틀라이트 한겨울 외로움 속에 언덕 끝쯤 구멍가게에서 따스한 커피 한 잔과 슬그머니 내미는 손길 거기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리 발길 다 이르는 그곳 거기서 만나는 아름다움 삶의 노래 그 언덕에서 해화동 언덕길 거기서 만나리 삶의 노래 그 언덕에서 해화동 언덕길 거기서 만나리